이제 A형 10번에서 12번까지 한번 해보겠는데요. 앞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능하면은 좀 짧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상황에서 어떤 분이 또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저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외교부를 어디선가 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제가 더 이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네, 9번 아니죠. 10번부터 12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10번인데요. 이 A형 10번은 이제 미국사가 나왔죠. 일단 미국사는 뭐 작년부터 제가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나오지 않았고 올해 요번에 이제 미국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는 것하고 관련을 해서 뭐 문제를 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나올 만한 부분은 독립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남북전쟁 그 이후에 1940년대 이후부터 현대 한 70년대까지 이 정도가 이제 미국의 주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여지느냐 하면 선생님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자잘한 실수들 그런 것들이 제법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쉽게 맞췄다 라고 또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축적하기보다는요. 음, 내가 결국은 많이 틀리느냐, 적게 틀리느냐, 나의 실수와 다른 분들의 실수하고의 상대적 비교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가능한 1차 발표 때까지 마음의 평온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네, 주어져 있는 자료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국가 명칭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860년에 무슨 주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거는 결국은 어떤 게 됩니까? 탈퇴하겠다. 우리는 별도의 뭔가를 만들겠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탈퇴.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탈퇴를 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이제 서계론에 있는 형식을 빌린다면 아메리카 연합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떠올려 주시면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답을 네, 아메리카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입장을 표명한 정당을 묻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참 유명한 거죠, 이것도. 그러면 링컨의 취임 연설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링컨의 취임 연설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링컨이 무슨 당이냐라고 이제 물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여기에서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일 건데 여기에서도 잘 기억이 안 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서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늘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가 됩니까? 네, 공화당이 된다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간단한 두 가지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될 건데요.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 기억이 네, 이 기억이라는 인물이 즉 링컨이 서부 계층민의 정착을 위해서 시행한 법률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그 명칭과 더불어서 내용을 써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그거는 자작농지법이죠. 자작농지법은 저하고 계속 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좀 편하게 답을 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작농지법의 내용을 써달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약간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출제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수업을 할 때 어떤 우리 과의 특성상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착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을 저는 좀 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만약 학교에서 이 문제를 냈다면 정말 내가 아이들의 점수를 갈라내기 위해서 악독하게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수치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쓰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네, 그냥 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써라라고 했다는 것은요. 핵심적인 부분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자작농지법의 핵심을 얘기를 한다면 일정 기간 거주했을 때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상에서 답을 쓴다면 충분히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60에이커? 그죠? 160에이커인가를 준다. 뭐 이런 걸 안 쓰면, 그리고 몇 년간, 5년간 거주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면 틀린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일단 저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니까,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답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개론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5년간 거주하고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까지 넣어놨지만, 결국은 핵심은 일정 지역에 일정한 시간 동안 거주하게 되면 일정한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맥락 속에서 답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번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형 11번인데요. 이거는 최근의 기출에 굉장히 가까운 문제죠. 예전에 역참 문제가 나왔다면 또 그때 내용에 있었었던 시박사를 요번에 문제 내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시박사에 설치한 이유를 서술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요번에 이 문제에서는요, 이 설치 이유에서 조금은 감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자료하고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약간 일반적인 서술을 한다면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화폐 명칭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당연히 교초라고 쓸 수밖에 없을 것인데, 과연 교초만 썼을 때 정답으로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천하 통행교초 혹은 이제 통행교초라고 쓰거나 중통원보 그 다음에 교초 또는 중통원보초 또는 이제 중통초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쓰기를 원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점수가 나왔을 때요, 생각보다 점수가 까였다면은 이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채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 세 번째 교육로 비중의 변화는 그냥 A에서 B로 변했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막길 또는 이제 비단길에서 바닷길로 변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간단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고 자료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기업 화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통행교초, 그래서 천하 통행교초, 혹은 중통원보교초, 아니면 중통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화폐를 써주기를 원한다는 것. 화폐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근원중보를 실제로 내기도 했었고, 예전에도 꽤나 많이 나왔던 건데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방향성에서 또 역시 주목을 해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해서 시박사를 물었는데, 그 시박사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박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취한저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취한저우와 관련해서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기관의 명칭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문에서 해상무역 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 해상무역 관리와 관련된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문장을 쓴다면 아마 답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답을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데카는 이 항구와 이 도시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포인트로 출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결국은 이 시박사라고 하는 역할은요, 무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무역을 통제를 하고, 이 통제를 통해서 정부가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서술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게 답을 쓴다면 이익 독점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한 이익 독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그러면 이거 외에는 다 틀리냐라고 이제 또 반문이 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가 답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문제까지고요. 시박사하고 무역을 통한 이득
또는 이익의 독점. 그렇게 답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교류의 변화는 결국은 네, 이렇게 변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단길에서 바닷길로 비중이 변화하는 것.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도 역시 네,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이제 12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형 12번인데요. 이 문제도 아마 시험장에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작년부터 그죠? 역사교육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어와 좀 관련된, 국어라고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독해와 관련된 문항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학교에서 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문제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만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단 몇 분 내에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힘든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늘 대응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질문들은 이렇게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한번 읽으셨을 거고요. 그럼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자, 자료를 보신다면 먼저 첫 번째 기억 질문과 관련해서 요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고 있거나 봤다는 전제하에 제가 조금은 자료를 좀 조각을 냈는데요. 자, 예비교사가 기억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두 자료가 즉 A와 B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A를 B를 해서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해설하기 전에 쌤들의 답을 보면 약간의 좀 갈림이 있긴 한데요. 이것도 저의 의견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와 B가 어떻게 다른지. 자, 그러면서 지도교사는 네, 뭔가 AB 자료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 네, 요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한계가 보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한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이제 한번 문제를 내본 건데요. 뭔가 두 견해를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견해에 대해서 학습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자료를 읽고 순사문화에 대한 논쟁의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논쟁적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서 과연 A와 B는 무엇이 대립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을 하면은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모이고 종교가 발달하면서 신정건축이 나오느냐 아니면 B 사례에서처럼 뭔가 확실하게 정주되기 전인데 신정건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놓고 보면 B의 결론을 놓고 보면 점차 사람들이 모이면서 농경과 정주 사이가 일어났느냐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농경 및 정주 사이가 있고 그러면서 신전이 생겨나느냐 B처럼 신전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사람들을 모여서 정주하게 되고 농경을 하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저는 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런 맥락 속에서 아마 서술을 하면 답을 다 맞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형 12번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점수를 실질적으로 까먹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러한 A와 B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건데요. 학습 목표가 타당성, 논쟁적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A라는 입장도 B라는 입장도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보자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내가 A를 택한다 또는 B를 택한다는 것 자체가 그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실제로 되긴 되죠. 이게 안 된다고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A의 입장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있고 B라는 입장도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입장을 실제로 가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A도 맞고 B도 맞고 세상을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 인물들을 통해서도 참 좋은 일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의 입장을 좀 가져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죠. 굉장히 현실을 반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정치적 현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제가 그런 표현들을 좀 제법 많이 쓰긴 했는데요. 현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역사 교육론 자체가 철저하게 어떤 시민교육하고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현 정부가 나타나면서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논리는 조금 더 잘못돼서 확대가 되어버리면 역사가 또 사회과 밑으로 완전하게 포섭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간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입장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비론을 얘기를 하거나 양쪽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너무 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상대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한 입장을 가져라. 너네 우리 밀어줄래? 저쪽 밀어줄래? 약간 이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니언을 서술하라고 하면 저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이렇게 한번 잠깐 보시면 니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로 놓고 봤을 때는요. 주어진 자료를 제가 역교련할 때 항상 얘기했을 겁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은 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답이 싱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는 만만치 않은 문제로 느껴졌겠는데요. 결국은 조금 답은 싱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요 뒤에 문제는 또 한번 요 잠깐 화면 바꾸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두 개의 문제가 더 있는데요. 디귿하고 리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를 예비교사가 수정하겠습니다 했고 또 수정한다고 하니까 그럼 다 수용할 거냐? 아, 이런 지도교사 있으면 학교에서 참 힘들긴 하죠. 그러나 또 예비교사 입장에서는 잘 또 수용하는 자세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비교사와 지도교사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3단계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3단계가 뭐였습니까? A, B 자료 중 하나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교사가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글을 쓰게 하기보다는 원래의 학습 목표를 살려서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짜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논쟁적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표현을 다시 반복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표현일 뿐이고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목표의 내용을 다시 조금만 선생님들의 표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거는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거는 생각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A형 12번은 생각보다 점수가 안 까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한번 넣어둔 거는 이렇게 비판적이라는 표현을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 또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한번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체적으로 AB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신의 의견을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저희 좀 생각한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티것의 내용을 서술하고 밑줄 친 리얼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인데요. 결국은 여기에서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거기 내용을 다시 써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에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어느 하나를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둘 다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점으로서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하자라는 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가를 참조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경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써달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리얼 부분에서 학생들이 제시한 모든 견해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이거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다. 라는 논조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다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가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정도의 네, 답을 서술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역사교육론이 역사교육론이 아니라 국어 논술이거나 그죠? 뭐라고 합니까? 그 국어 수능에서 나오는 그 문제와 같다. 제가 또 순간적으로 단어를 잊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평소에 우리들의 어떤 글 읽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업 형태들을 조금씩은 고민하고 봐둘 필요가 있다는 게 네, 저희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번까지 A형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B형 1번부터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